미적분학 함수의 극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함수의 극한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미 수열의 극한을 배운 상태이므로 수열의 극한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반해서 함수의 극한은 지금 위에 적혀 있지만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적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적는 형태이거든요. 자, 도대체 그러면 수열과 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극한값마저도 이렇게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으로 나누게 되는가? 로부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열이라고 하는 게 an이 뭐 en-1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것을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함수는 ex 빼기 1이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 뭐 a1은 1인 거 알 수 있듯이 f1은 1이다. 뭐 예를 들어 a10은 10 대입하면 19가 될 테고 f10도 19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치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진 않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수열에서 이 n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 항인가 항수라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므로 이 n 값으로 가능한 값은 자연수밖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뭐 a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함수라고 하는 fx는 특별히 x의 정의구역이 자연수다라고 정해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 x의 범위는 실수 전체를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겠죠. 심지어 f 뭐 마이너스 값도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불가능했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수열에서 n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n이 정의역처럼 생각할 수 있죠. 함수에서는 이 정의역이 수열에서는 자연수인데 반해서 함수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더라.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차원인데 수열에서 극한을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곳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함수에서는 이 x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자연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풀리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x도 무한대로 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제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당연히 또 가능하겠죠. 그 외에 어떤 상수로 가까이 가는 게 가능해졌어요. 자, 어떤 상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추상적인 개념인 것 때문에 인간이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지 사실상 다른 거에 비해서 꽤나 최근의 상황, 최근에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좀 추상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이런 함수 fx가 ex-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2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ex-1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함수 fx의 x값이 2로 한없이 근접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축에서 x가 2가 있다고요. 2일 때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3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3은 얼마냐면 5라고요. f3이 5였는데 자, 그런 식으로 3부터 2에 점점 근접하는 거예요. 2.1 정도 대입하고 그러면 2.1 대입하면 4.2에서 1 빼니까 3.2쯤 되겠죠. 거기서
또 2.01 대입하고 2.001, 2.0001, 2.00001 이런 식으로 점점점 2에 근접할 때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가겠는가 짐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그냥 2 대입했을 때 값은 3이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이 그래프는 2일 때는 3이라고요. 3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기울기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3일 때는 이 값이었다가 점점점 2로 x가 근접하면서 이 y 값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3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 오른쪽에서 2로 한없이 근접할 때 이 2x-1의 값은 3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로 한없이 가까이 근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2로 근접할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근접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F1을 계산해 봤다가 F1.9를 계산해 보고 1.99를 계산하고 1.999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한없이 2에 근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일 때는 뭐 1이겠죠. 1.9면 2.8 정도 되나요? 1.99 하면 뭐 어떻게 가겠죠. 어쨌든 간에 짐작할 수 있는 건 뭐 이건 2.99 얼마쯤 가면 갈수록 점점점 3에 점점 근접하는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으므로 왼쪽 편에서 가까이 올 때도 3으로 근접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2x-1이 x가 2로 근접할 때 극한값은 3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잠깐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 하면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근접하긴 하지만 오른쪽 편에서 근접한다. 이 플러스 0이라고 해서 2x-1이라고 쓰고요. 여기 0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극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뭐 이렇게 2보다 작은 수로부터 2로 한없이 근접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쓸 때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0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죠. 2x-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고요. 이것을 좌극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설명 듣고 지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 대입하고 말지. 이 대입하면 3인 거 누가 모르냐. 근데 굳이 이런 고생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아마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의문점들 때문에 약간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 극한을 수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다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해서 극한값과는 약간 달라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냐면 이 함수값은 실제 집어넣은 값, 즉 실제값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반해서 극한값은 실제값이 아니라 짐작하는 값이다라고 하는 차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값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실제 x가 2일 때 값이 무엇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는 별로 관여치 않고요. 2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어떠한 값이 될 것인가 짐작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언제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직선에서 뭐 한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지금 2에서 점이 찍힌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수값 f2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의된 값이 없으므로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극한값은 존재한다고요. 자, 2일 때 구멍이 비록 나긴 했지만 자, 2의 오른쪽으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 요런 x값부터 접근하면 여기는 y값이 요 정도였다가 점점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y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어떤 값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요 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y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비록 비어 있긴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찬다라고 했을 때 y값이 3이라고 한다면 우극한은 3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의 값은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좌극한은 왼쪽 편 뭐 요 정도 값부터 출발하면 y값이 이 값이었는데 점점점 2로 근접하면서 y값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3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2에 대한 좌극한의 값도 3이다.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을 때는 자 2로 향해서 갈 때는 어쨌든 3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2를 향해서 가는 극한값,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이것이 3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접근해도 3으로 가고 왼쪽에서 접근해도 3으로 가기 때문에 3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비로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하지만 실제 가봤을 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3이다.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짐작하는 값, 추정하는 값이 가장 중요한 극한의 역할입니다. 실제 값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래프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 해봤는데, 자,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되겠는가 판단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래프를 짐작해 보면 그래프 x분의 1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극한 값은 어디가 될까요? 자, 여기 했을 땐 요거였다가 0을 향해서 점점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y값은 기하급수적은 아니지만 점점점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y축 자체가 점근선을 향해서 계속 다가만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는 무한대일 것이고 왼쪽 편으로 다가올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대강 그래프를 보면 짐작할 수 있죠. 그걸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 0이죠. 실제 의미는 x분의 1의 값이라고 하는 건 실제 0일 때 값은 f0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모를 0으로 가게 하는 값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함수 값은 없지만, 자, 우극한 값 짐작해보면 여기가 결국은 플러스 0분의 1의 값이잖아요. 플러스 0분의 1의 값은 앞쪽에서 우리 수열의 극한을 할 때 배웠죠. 무한대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고요. 자,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0분의 1 값이므로 이를 아주 작은 무한소인데 음의 부호를 갖는 무한소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두 값이 같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0으로 향해 갈 때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뒤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풀어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극한이라고 하는 건 추정값이고, 이런 함수에 있어서는 수열과 다르게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를 의미하므로 어떤 상수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실제로는 함수값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되더라. 극한값은 실제 어떠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항이 아니고 그냥 짐작하는 값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식에다가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데, 0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면 실제 0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0보다 거의 0의 거리가 0에 가까운 0과 거의 근접한 값들을 대입하는 값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짐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 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경우 우극한값을 한번 짐작해 볼게요. 우극한값은 뭐 예를 들어 요쯤 값을 집어넣으면 1이죠. 더 근접할게요. 더 근접해도 아무리 0으로 한없이 근접해도 계속 마이너스 1이 1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의 경우는 리미트 0의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f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 한번 따져볼게요. 좌극한은 자, 요 정도 값일 때는 1이었는데 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근접해봤자 y값은 여전히 계속 1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0 마이너스로 갈 때 fx의 값은 1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값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를 짐작하는 건 그때그때 다름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함수값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함수값은 실제 점이 찍힌 값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0일 때 여기 점 찍혀 있죠.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자, 니은도 볼까요? 니은도 보면 우극한값 판단해 볼게요. 우극한값 6일 때는 이 정도 값이었다가 점점 0에 한없이 근접하면서 y값은 점점 어딜 향해서 가고 있냐면 2를 향해서 y값이 가까이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0의 우극한값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좌극한도 볼까요? 좌극한일 때는 6일 때는 요 정도 값일 때는 요 정도 y값을 갖다가 점점 0의 x값이 근접하면서 y값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6일 땐 요 정도였다가 더 0에 근접하니까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그래서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가 판단해 보니까 y값이 역시 1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0의 좌극한 값은 1이다. 자, 그러면 두 값이 같죠? 두 값이 같으니까 궁극적으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점점 1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라고 짐작하는 값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극한값이 1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 하지만 실제 함수값은 0일 때 점 찍힌 값은 여기에 찍혀 있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디귿 볼게요. 오른쪽으로 접근할게요. 여기서는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뭘까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1이죠. 1. 1로 가까이 가니까 디귿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는 1이고요. 함수값도 여기 찍힌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f0도 1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좀 걸리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값을 계산해 보면 지금 보다시피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그쪽을 향해서는 점점점 위를 향해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는 무한대이더라. 또 리미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도 짐작해 보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무한대죠. 두 값이 같으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는 그냥 무한대라고 써주면 되겠지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쪽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경우는 우리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뭐 수렴하지 않은 건 전부 발산이니까. 알겠죠? 자, 리얼도 볼까요? 리얼도 보면 자, 이제 뭐 여러 번 풀었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자,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값은 이쪽을 향해서 가까이 가죠. 1입니다. 자, 그래서 0으로 자 0의 우극한 값은 1이고요. 자, 좌극한 값은 점점 줄어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값이 같지 않으므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점 찍힌 함수값을 판단하면 0에 찍혀 있죠. 0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짐작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0에 대한 극한을 물어본 게 아니라 0의 우극한만을 물어봤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0을 넣어볼게요. 1번을 계산하면 결국은 플러스 0분의 1꼴이라고요. 이건 뭐죠? 무한대였었죠? 0분의 상수꼴에서 이게 0으로 가는 경우 무한대였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꼴 배웠는데 잠깐 한번 점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요거. 그쵸? 이거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놓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그러면 살짝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이번에는 0 마이너스로 갔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분의 1이 되겠죠. 자, 0분의 상수꼴이라고요. 여기 있죠. 0분의 상수꼴. 이거 얼마였나 기억해요? 이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였다고요. 0이 플러스 0일 땐 무한대, 마이너스 0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였던 거. 이거 잘 기억하죠? 기본적으로 극한에선 이 꼴을 짐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 문제 풀기 전에 이거 한번 쫙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자,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으로 물어봤을 때 결과값은 그냥 없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4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 있거든요. 자, 1일 때 극한값을 물어봤어요. 극한값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극한 따로 좌극한 따로 구해서 그 결과값이 동일하면 그 값을 써주면 된다고요. 자, 4번 따져볼게요. 4번은 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값을 계산해 보면 결국 어떤 꼴이냐면 여기 1 플러스 0 빼기 1분의 1 꼴이니까 1 지워지고 나면 절대값 플러스 0분의 1이에요. 어쨌든 절대값 내부에 플러스 0도 어쨌든 양의 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얼마냐면 무한대라고요. 자, 좌극한도 따져볼게요. 1 빼기 0이에요. 자, 해보면 절대값 1 빼기 0에서 빼기 1하고 1이라고요.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절대값 마이너스 0분의 1인데 자, 마이너스 0이 들어가면 절대값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플러스로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무한대죠. 두 값이 무한대로 같다고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다라고 써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5번은 가우스가 나왔습니다. 가우스가 나왔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우극한 좌극한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자, 해볼까요? 우극한 볼게요. 우극한은 1의 플러스거든요. 분모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다 그냥 바로 써버리면 가우스 1 플러스 0에 빼기 2분의 가우스 1 플러스 0에 더하기 2 꼴이에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0에서 2 빼면 가우스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죠. 여기는 가우스 3 플러스 0이라고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보다 어쨌든 조금 큰 값에 대한 가우스 붙이면 가우스는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위에는 3이라고요. 결과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었고요. 좌극한 해볼까요? 좌극한은 여기가 1 빼기 0 빼기 2고요. 여기는 1 빼기 0 더하기 2라고요. 자, 결국 여기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빼기 0이 될 테고요. 여기는 3 빼기 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어쨌든 마이너스 1 빼기 0은. 그러면 그거에 가우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위에는 3보다 여기 3이 여긴가 있다고 했을 때 3보다 약간 작은 값에 가우스를 붙이면 역시 어디로 간다고요? 2를 향해서 간다고요.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두 값이 같지 않으므로 이 결과값은 없다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자, 세 번째도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빨리 계산하려고요. 대입하면 이거 제곱하면 1이겠죠.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결국은 어떤 꼴이냐면 마이너스 1분의 1 꼴이죠.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 할지라도 자, 상수가 이렇게 있는데 더하기 빼기 0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위에도 상수 밑에도 상수인 꼴이니까 이거는 상수분의 상수꼴이므로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상수분의 상수꼴.
그냥 계산해 주면 되죠. 상수꼴로.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얼마냐면 1 빼기 1이네요.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우극한 좌극한 한꺼번에 계산했으니까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얘도 볼게요. 이거는 뭐 무한대로 가는 꼴은 뭐 그냥 수열의 극한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최고차가 2차예요. 그러면 최고차는 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건 6x 제곱 꼴이니까 6이다 써주면 되고요. 자, 얘도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고차항이 여기서는 4x 제곱에 루트가 붙으니까 결국 2x 꼴이에요. 여기도 2x 꼴이니까 차수도 같고 계수도 같은 꼴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화에서 풀었던 거 기억하죠? 하면 됩니다. 생략할게요. 자, 이제 이 함수의 극한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만 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도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정의역 x의 제한이 자연수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졌다고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 익숙한 거는 무한대로 가는 형태의 수열의 극한 꼴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꼴로 바꿔서 풀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걸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장점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앞쪽에 다시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꼴처럼 바뀐다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꼴로 바뀌게 되니까 함수의 극한은 자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형태로 바꿔서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얘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t가 무한대로 가는 꼴로 바뀐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될 테니까 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t 대입해 볼게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t 제곱하면 그냥 t의 제곱하고 똑같을 테고요. 마이너스 x가 플러스 t로 바뀌었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 넣어주고 여기 플러스 1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써서 이렇게 가로를 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떤 꼴이냐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됐는데 얘도 루트 t 제곱이니까 그냥 t 꼴이에요. 차수도 같고 계수도 1, 1로 똑같은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차수 계수가 같은 꼴은 유리화해서 풀었죠. 유리화 하자고요. 루트 더하기 t 빼기 1 꼴을 분자분모에다 곱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계산해 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 계산하면 t의 제곱 더하기 t에서 빼기 t-1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므로 t의 제곱이 이렇게 없어지고 분자는 3t 꼴이에요. 분모는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t-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얘도 루트 t제곱이지만 실제로 루트를 나온다고 생각하면 t꼴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도 t꼴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분모는 2t꼴 분자는 3t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무한대로 가는 형태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3이다 라고 써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뭐 우리 앞쪽에서 다 배웠던 형태니까 그냥 짐작해 보자고요. 이거는 뭐 어떤 꼴이죠? 이게 지금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수렴한다고요. 앞쪽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거하고 차이가 없네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차수 계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계수도 같아야 되는데 이 4x 제곱에 루트 붙은 것은 결국은 2x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a는 당연히 2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a가 2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요거 밑에 거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 x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루트 4x 제곱 2x 더하기 1 빼기 여기 2인 거 알았죠? 2x 더하기 b 이렇게 자, 그래서 요와 같은 값의 극한값을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아까 2인 거 알았으니까 자, 요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루트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여기 2x 더하기 b꼴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수렴하려면 이거 유리화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없앨까요? 자, 여기다가 루트 더하기 2x 더하기 b를 분자분모에다 곱해야 되겠죠. 계산해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여기가 2x 더하기 b의 제곱일 것이므로 4x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 4x제곱 이렇게 없어지죠. 자, 밑에는 루트 4x제곱 2x 더하기 1 나오고 더하기 2x 더하기 b 이런 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분모는 1차죠. 1차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가 2x고 여기도 2x 꼴이니까 4x 어쩌고 저쩌고 하는 꼴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2x가 있고 4bx가 있으니까 2-4b의 x 더하기 하는 꼴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극한값이 얼마였냐면 0이었다고요. 자, 극한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 x라고 분자의 x라고 하는 항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극한값이 0일 리가 없죠. 4분의 요 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보다시피 요 값이 0이 돼서 분자의 차수는 상수가 되어야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0이 나온다는 거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2-4b가 0이 돼서 이 분자는 1차항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4b가 2란 얘기니까 b는 2분의 1인 것까지 우리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a 값이 2인 거 알았죠? a가 2였고 b가 2분의 1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볼게요.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수 계수가 같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요거 b는 지금 2분의 1인 거 나왔죠? 자, 역시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리화해서 풀어야겠죠. 루트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1을 분자분모에다 곱할게요. 자, 그럼 계산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x가 있고요. 요 안에 있는 요거 계산해 보면 지금 4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요거 계산하면 4x 제곱 더하기 2ab 꼴이니까 2x 나오죠. 2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요. 밑에는 루트 4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1 꼴이에요. 그럼 이렇게 4x 제곱 없어지고요. 2x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밑에는 지금 요거는 4x 제곱의 루트니까 2x 취급해주고 2x 취급해주는 거니까 4x 하는 꼴이고요. 분자는 지금 여기 1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나와 있는데 x가 있죠. 여기는 4분의 3 x꼴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1차인데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므로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해주면 4분의 3이므로 계산해주면 16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될 거다라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요. 혹시나 이거 아직도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